자, 대덕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PCB들이 조금 주춤주춤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오늘 일제히 올라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종목이 나온 거에도 우리 천재 리드님이 앞서서 TLB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수페타시스도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사실 시가총액에서 이제 게임도 안 돼요. 이수페타시스 PCB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죠. 한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수빠따시스라고 하는, 이 새끼는 빠따를 쳐맞아야 돼라고 하는 처참한 소리를 들었던 그 이수페타시스가 지금은 단연 압도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드 투자자들한테는 이 PCB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종목은 바로 이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올타임으로는 얘가 대표 종목이에요. 이게 대덕전자, 이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대덕전자에서 조금 전에 등장을 했던 TLB 같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TLB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심택하고도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드려가지고 쏘케마가 TLB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 밑바닥에서부터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드린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심택이 대장 아니고요. 심택이 이쪽 심택이 가지고 있는 거 TLB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자, 심택이 대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여러 번 같이서 분석을 해 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TLB 한번 보실까요? 지금 대덕전자하고 왜 TLB를 하냐라고 하면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TLB 그래서 이제 반년 만에 지금 다시 매출, 그러니까 소캠 저거 CXL하고 나오죠. 심택은 아주 이거 TLB한테 경쟁 상대도 되지를 않아요. 이거 실적, 모멘텀, TLB 쫙 밑에 보면 6개월 전 저 빠져나올 때 이때 같은 경우 제가 이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CXL 소캠, 자, 소캠 CLB 11개월 전에도 이렇게 소캠 CLB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자, 이 TLB가 대덕전자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얼마나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던 회사냐라는 건 이제 나오는 거죠. 대덕 이쪽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이 두 개였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대덕전자가 있고 대덕 GD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개요 이러고 이렇게 기업이 어떤 건 기업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대덕전자와 대덕 GDS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 내용이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회사였어요. 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었죠. 대덕 GDS, 대덕전자 하고 들어갔더니 이 기업 기능이 완전히 똑같아. PCB 제조 기업을 가지고 똑같은 소리요. 아니 이게 뭔 차이겠습니까? 그러고 개인 투자는 모른다 이겁니다. 대덕전자하고 GDS는 이제 용도의 차이예요. 이제 가전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의 용도를 대덕 GDS가 맡고요. 그래서 이제 RT 전기전자 반도체라든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휴대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대덕전자가 맡고 이러던 기업이죠. 자, 근데 이거 지금 지나간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부터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AI 붐 타고 어마어마한 가속기로 주가도 가속을 받고 들어왔는데, 오리지널 대표들은 이제 올드 대표들입니다. TLB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 대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올드 대표를 상징하는 게 코스피의 대덕전자, 그리고 코스닥의 심택입니다. 이 두 개 회사야. 이 두 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이수페타시스하고 TLB를 얹어버리면 이게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TLB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수페타시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게 남들 헤매고 있을 때 올라들은 이 크기로 해서 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저쪽에 하위 기업들이었던 게 지금 대표 기업까지 이렇게 올라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심택하고 대덕전자하고 이게 똑같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죠? 뭐 누려야죠?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덮어놓고 코스피 기업이야. 대덕전자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기부터. 자, 당연히 이거부터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 심택하고 구조가 거의 같은데요. 심택 같은 경우도 적자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택의 경우는 영업이익은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만 순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이제 올해 이제 크게 돌아오도록 것이다. 그러면 대덕전자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적자 들어갔다가 이미 얘는 저 앞에 2024년에 한 해 빨라요. 심택보다 먼저 저점 찍고 플러스로 이미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건너뛰고 이미 찾아 들어왔죠. 그 전년도 끝까지 다 건너뛰고 이제 내년 쪽에 들어가면 이제 최대 이익까지 돌아 들어가는 이런 흐름을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 이거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뭐 TLB 그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이수 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들어간 다음에 주춤하는 이 와중에도 자 이렇게 주춤하고 눌려져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대덕 이게 대덕전자거든요. 앞서 나와 있죠. 이렇게 혼자 지금 쭉 하고 지금 앞서 나와가지고 최근 쪽으로 본다 그러면 다시 이 대덕전자가 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IT 업황의 호전 이게 이제 그대로 연결이 돼서 돌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외에 또 하나의 뭐 이슈가 있는데 자 앞쪽에서 건설사에서 대우건설하고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똑같은 섹터의 종목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우리 천재 리더님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을 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싼 종목을 택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덕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눌리지 않고 계속 올라들어가면서 신고가 올라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기본적인 이슈는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22배고요. 이수 페타시스는 30배. 그렇죠? 이게 이제 요 둘은 코스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하고 비교해 보면 코스닥 종목에 비해서 약 15%에서 20% 정도 더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코스피 쪽에 대표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패시브와 액티브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뭐 이 TLB라든가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가게 되면 이 대덕전자도 그대로 쭉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저 15%라고 하는 이쪽에 앞서 나갔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살려고 봤는데 그래도라고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라도 이게 싼 겁니다. 앞에도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 들어왔어도 이 종목이 현대건설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싼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 원전주하고 비교하면 이게 대덕전자도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업황이 잘 나가는 부분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왜 리포트를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써야 될까요? 퓨어 플레이, 탑 플레이, 퓨어 플레이, 탑 플레이어. 한 분야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퓨어 순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특정의 섹터 하나에 집중하는 회사 중에서 탑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들은 이제 전체가 엮여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비덴이죠. 이비덴 일본의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 소재 요 PCB를 다루는 일본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술력 가졌다라고 하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이비덴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우리나라도 회사 있습니다. 이비덴 코리아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기술력을 앞서 나가면서 개척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웬만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 하니까요. 이제 이 중에서 앞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요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게 주가 차이가 왜 이렇게 벌어진 거 요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데 대덕전자가 원래부터의 대표주, 코스닥의 대표주는 심택, 그리고 코스피는 대덕전자 이랬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요. 하이닉스는 예전에 연락이 달리는데 삼성전자는 뒤지게 못 갔죠. 그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입니다. 똑같은 반도체인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삼성전자 뒤지게 못 갔죠. 그죠?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이수페타시스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대덕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하이닉스가 HBM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이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HBM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DRAM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HBM에서 예전에 레거시 메모리 그렇죠? DRAM, 낸드램 같은 쪽에 이쪽에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가들이 이게 낸드 관련주들 레거시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원익 IPS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테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였죠. 지금 같은 경우도 최근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세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덕전자하고 심텍은 레거시 메모리 P10이라도 레거시 쪽의 대표주입니다. 각각 낸드. 자, 근데 이제 낸드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자, 소캠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소캠에는 이렇게 TLB 같은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HBM 쪽에 AI 가속기 이슈 그런 거 뭐 이수페타시스 갈피를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그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덕과 낸들은 당연히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이쪽을 주 모멘텀으로 타고 들어간 종목이 아니라 메인이 낸드 어디 갔네요? 램플래시 레거시 메모리 DRAM 이름 바꾸나요? 안 보이네. 자, 반도체 쪽으로 가면 요게 있을 것 같습니다. DRAM에도 없고 낸드램에도 없고 낸드는 낸드 대표주입니다. 낸드. 이건 낸드를 찾아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이쪽으로 넘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낸드 관련주 반도체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뒤쪽에서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 전부 이제 낸드 관련주로 해서 올라 들어왔잖아요. 검색 기능이 없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있고 자,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심텍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 쪽의 흐름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DRAM 가격 상승하고 이쪽 들어가는 삼성전자 쪽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쪽에 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저쪽 종목들도 좋습니다만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거기에 밀접하게 엮여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이 대덕전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요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걱정 없이 여러분들도 따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여기 낸드 대표주하고 들어가 보면 이게 여기는 이제 장비주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할 텐데요. 낸드 원익 IPS 그렇죠? 다 이거 낸드잖아요. 테스 뭐 제우스 이런 종목들 있고 테크잉은 낸드주이기도 하고 HBM이기도 하고 용쪽 다 되는 겁니다. 유진테크 이런 거 대표적인 낸드들이에요. 이거 PSK 여기에 이제 요쪽에 심텍과 대덕전자가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뒤따라서 좀 사셔도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쭉 달리는 동안은 계속해서 구역구역 같이 가는 종목들이 있죠.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가는 동안은 그냥 계속해서 같이 움직여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눌려 들어오면 다시 추가하고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노려보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앞서 먼저 나갔던 우리 천재리님이 분석해 주신 TLB 이스페타시스 그쪽으로 가서 뒤쪽에 조금 뒤에 안정적인 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대덕전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종목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많이 태어나죠. 근데 그게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지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유명한 비추로셀 같은 경우 전혀 모르던 종목 아닙니까? 근데 일찌감치 져가지고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라고 해서 분석 다 해드렸잖아요. 네, 저런 거. 여기 오르고 채팅 앱에 포진하고 계신 이 최고 전문가들은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그 통신 장비주 근래 특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오늘 이제 천재 리더님이 또 통신 장비주들 쫙 묶어가지고 3일 연속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다 다뤄봐서 알거든요. 5 시절에 전부 다 해봤으니까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종목들과 우리 오이솔루션이니 뭐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 다 다뤄봤으니까요. 오르게 들어오셔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우리 오르고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매수가 다 찍어드립니다. 좋은 종목 잡아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